한국. 거기가 어디야? 폴란드 해군 대위 엘라 마트루첵은 한국 파견 명령을 받고 기가 막혔습니다. 김치 냄새나 맡고 와라. 뭘 배우러 가는 거야? 동료들의 조롱 섞인 말에 더욱 기분이 나빠졌죠. 30년간 거울도 제대로 안 보고 살던 그녀가 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충격적인 검사 결과. 이 빨간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노란 영역들. 모니터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병든 것처럼 보였던 순간 엘라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브리핑 중에 이상한 단어들을 메모하고 밤늦게 정체불명의 영상들에 빠져들고 급기야 해군 본부의 전례 없는 복지제도 도입 건의까지 올라간 이 기이한 사건. 철벽 같던 여군 장교가 갑자기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며 난리를 피우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과연 한국이 이 차가운 군인에게 어떤 마법을 건 걸까요?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 마트루첵입니다. 폴란드 해군 대위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국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상관인 카밀라 소령이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엘라, 해군 무기 현대화 시찰단으로 한국에 가게 됐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 거기가 어디야? 솔직히 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중국, 일본, 한국, 다 똑같은 나라 아닌가 싶었죠. 제가 아는 한국이라곤 뭐가 있었을까요? 북한과 전쟁 중이라는 것? 매운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아, 맞다. 플라스틱 수술로 유명하다더군요. 얼굴을 인공적으로 바꾸는 그런 이상한 문화 말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죠? 제가 물었어요. 한국 해군력이 상당하다고 하더군. 특히 잠수함 기술이.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의아했습니다. 케이팝이니 뭐니 하는 걸로 시끄러운 나라에서 무슨 제대로 된 군사 기술이 있겠어? 동료들 반응도 비슷했어요. 얀 중위는 대놓고 말했거든요. 엘라, 고생이네. 김치 냄새 견딜 수 있겠어? 아니면 얼굴 성형이라도 하고 와? 마렉 상사도 한마디 거들었죠.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마치 벌을 받으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군복 위로 삐죽 나온 머리카락들. 화장이라곤 전혀 하지 않는 민낯. 거칠어진 손. 뭐, 상관없지. 어차피 기술 시찰이나 하고 올 건데. 그런데 왜일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아니, 초라한 게 아니라 뭔가 생기가 없어 보였달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인이 무슨 외모 타령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깔끔한 애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론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봤자 후진국 아니야? 겉만 번지르 하겠지. 통역 장교로 나온 이현우 중위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 시찰단 여러분.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정중했어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네. 역시 아시아 나라야.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높은 건물들, 네온사인들, 뭔가 번잡스러워 보였죠. 폴란드의 조용하고 차분한 거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이런 시끄러운 곳에서 2주나 지내야 한다니. 그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뭔가 외로운 느낌. 아니면 불안한 느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자. 여기서 뭘 배우겠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마법을 걸어줄지.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담겨 있었어요. 2주만 참자. 그냥 2주만. 다음 날 아침. 아직도 시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호텔 욕실 거울을 보니 눈 밑이 퀭했죠. 오늘은 잠수함 기지 견학이지? 그런데 이현우 중위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정된 견학이 갑작스럽게 연기됐습니다. 연기요? 왜요? 해군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잡혀서요. 내일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동료들이 다들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렉 상사는 대놓고 짜증을 냈죠. 그럼 오늘은 뭘 하라고? 그때 안나 중위가 손등을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피부가 가는 곳 아세요? 어제부터 갑자기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안나 중위의 손등을 보니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청담동에 좋은 피부과가 있습니다. 이현우 중위가 말했죠. 청담동이요? 네.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의료진이 영어도 잘하고요. 솔직히 별로였어요. 피부과라니. 하지만 안나 중위가 계속 긁고 있는 걸 보니 그냥 둘 수도 없었죠. 그럼 다들 함께 가시겠어요? 어차피 시간도 남았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건물들이 점점 화려해지더군요.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거리. 여기가 청담동입니다. 유리로 된 깔끔한 건물 앞에서 내렸어요. 간판을 보니 확실히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크네. 안나 중위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불편했죠. 뭔가 너무 화려해 보였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하얀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같으면서도 호텔 로비 같기도 하고. 어서 오세요. 한국 여성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김지은 원장이라고 하더군요. 안나 중위 손등 좀 봐주시고 저희는 그냥 기다릴게요. 아, 잠깐만요. 다른 분들도 간단한 피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무료로 해드릴게요. 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런데 원장이 이상한 기계를 가리키더군요. 이건 그냥 사진 찍는 것처럼 간단해요. 5분이면 끝나고요.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거절하기가 어색해졌죠. 정말 간단한 거죠? 네. 얼굴을 대고 있으면 피부 상태를 분석해드려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일까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기계에 얼굴을 대는 순간 번쩍하고 불빛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니터에 제 얼굴이 나타났어요. 이걸 보세요. 원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충격이었어요. 화면 속 제 얼굴은 여기저기 빨간색, 노란색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빨간 부분은 염증이고요. 노란 부분은 색소 침착입니다. 원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얼굴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다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김지은 원장이 말했습니다. 간단한 관리만 해드릴게요. 30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미 제 팔을 이끌고 있었어요. 정말 간단해요. 세안만 제대로 해드리고 수분만 공급해드릴게요.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부하기엔 너무 어색한 상황이었죠. 침대 같은 곳에 누워있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벗겨지는 느낌이랄까.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먼저 클렌징부터 할게요. 원장이 제 얼굴에 뭔가를 발랐어요.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제 얼굴을 이렇게 만져봤을까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열이 날 때 이마를 만져주신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목구멍이 메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이 건조하시네요. 수분이 정말 부족해요.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안이 끝나고 거울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소리가 나왔어요. 거울 속 얼굴이 이상했어요. 뭔가 밝아 보였달까요? 피부가 윤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원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울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확인했지만 분명 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걸까요? 평소에는 군무로 가려져 있던 이마도 환해 보였어요. 그리고 뭔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예쁘시네요. 원장이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예쁘다고? 저를 예쁘다고 말한 사람이 언제 있었을까요? 군대에서는 강하다, 똑똑하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이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엘라. 뭐 했어? 마렉 상사가 물었습니다. 그냥 세안이요. 세안만 했는데 이렇게 달라져? 얀 중위도 신기하다는 듯 말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뭔가 들킨 기분이었달까요. 마치 제가 몰래 금지된 일을 한 것처럼.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계속 훔쳐봤어요. 정말 달라 보였거든요. 내가 원래 이런 얼굴이었나? 호텔 방에 들어가서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달라서인지 아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손으로 제 뺨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예쁠 수 있는 건가? 바로 고개를 저었죠.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거울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더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원장의 그 말이, 동료들의 놀란 표정이 뭔가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수함 기지 견학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신 잠수함 소나 시스템입니다. 한국 해군 장교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집중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그 부드러운 느낌이. 엘라 대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 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또 딴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스킨케어. 검색창에 이 단어를 타이핑하고 있는 제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검색 버튼을 누르고 있었죠. 화면에 수많은 영상들이 떴어요. 10단계 스킨케어 루틴. 한국 여자들의 비밀.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와,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상 속 여성들의 피부가 정말 매끄러워 보였거든요. 엘라, 뭐 보고 있어? 얀중이가 갑자기 물어서 깜짝 놀라 핸드폰을 감췄어요. 아, 아무것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후 브리핑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해상 전략에 대한 중요한 발표였죠.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세럼이 뭐지? 토너는 또 뭐고? 아까 본 영상에서 나온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메모장을 펼쳤어요. 동료들은 제가 중요한 내용을 받아 적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걸 적고 있었어요. 히알루론산, 나이아시나마이드, 비타민C.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라 대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발표자가 저를 지목했어요. 네, 완전히 멍한 상태였죠. 무슨 질문인지도 모르겠고, 북한 잠수함의 스텔스 기술에 대한 의견 말입니다. 아,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대답했지만 너무 어색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브리핑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검색했어요. 한국 피부과 관리 후기. 청담동 스킨케어 체험. 1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새 앱스토어를 들어가고 있었어요. 뷰티 앱, 화장품, 성분 분석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제 손가락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밤 11시가 넘어서도 계속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화장대 앞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바르는 모습을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걸. 군인으로서의 제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서의 제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30년 넘게 관심 없던 것에 갑자기 이렇게 빠져들다니. 핸드폰을 끄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봤어요. 피부 성분 분석기 주문하기. 클릭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폴란드로 돌아가야 했죠.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 오늘은 자유 시간입니다. 각자 원하는 곳을 둘러보세요. 이현우 중위가 말했어요. 동료들은 명동이나 인사동으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핸드폰으로 찾아둔 미용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용실에 가는 거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수십 번 되돌아갈까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안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머리를 하고 있는 게 보였죠. 저런 곳에 내가 들어가도 될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영어로 간단하게 소통할 수 있었죠. 헤어, 컷, 어색하게 말했어요. 이현우라는 이름표를 단 남성 디자이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몰랐어요. 지금까지 머리는 그냥 자르기만 했거든요. 이현우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얼굴형이 정말 예쁘시네요. 조금만 손보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또 그 말이었어요. 예쁘다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거울을 보고 있는데 떨렸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위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라이어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 됐어요. 이현우 디자이너가 말했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단발로 자른 머리가 제 얼굴선을 더욱 살려주었고 앞머리가 이마를 적당히 가려주니 정말 달라 보였어요. 와, 정말 예쁘시네요.
직원들이 모여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거울만 계속 보고 있었죠. 이 사람이 정말 나야?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거울을 보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도 예쁠 수 있구나. 이현우 디자이너가 말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미소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었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누구였을까요? 군인 엘라? 강한 엘라? 아니면 그냥 여자 엘라였을까요? 거울 속의 새로운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제야 나를 찾아줬을까? 미용실을 나와서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쇼윈도우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져 있었어요. 좀 더 부드러워 보였달까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숨어 있었구나.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군복을 입고 폴란드로 돌아가야 해요. 다시 그 딱딱한 일상으로.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 안에는 다른 면도 있다는 걸. 인천공항에서 바르샤바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여전히 낯설었어요. 한국에서 바뀐 헤어스타일 때문이었죠. 동료들도 계속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엘라, 정말 다른 사람 같아. 마렉 상사가 말했어요. 그냥 머리만 잘랐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머리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걸. 폴란드에 도착해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첫날부터 소란이었어요. 엘라 대위가 누구야? 엘라 아니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카밀라 소령이 저를 불렀어요. 한국에서 뭘 한 거야? 보고서대로 해군 기술 시찰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소령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단지 헤어스타일을 바꾼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안나 중위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엘라, 한국에서 쓴 그 화장품 뭐였어? 화장품이요? 응. 피부가 정말 좋아졌거든. 나도 써보고 싶어. 그러더니 안중위도 마렉 상사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한국 제품 어디서 살 수 있어? 그 피부가 정말 대단하더라.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부대 내 여군들 사이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 공동 구매할 사람? 스킨케어 루틴 같이 해볼래? 급기야 여군 휴게실에는 각종 한국 제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엘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순서가 어떻게 되지? 모든 질문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정작 저도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밀라 소령이 공식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해군 본부에 뭘 건의했다고요? 피부관리 복지제도 도입 검토 요청이야. 네, 군인들도 사람이잖아. 외모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소령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딱딱한 카밀라 소령이 이런 말을 하다니. 한국 방문 후에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 특히 여군들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고.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그냥 손만 씻고 나오던 동료들이 이제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남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카밀라 소령이 들어왔어요. 엘라, 솔직히 말해봐. 한국에서 정말 뭘 한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걸까요? 그냥 나를 발견한 것 같아요.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자른 머리는 이미 많이 자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헤어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좀 더 생기 있어 보였달까요? 한국이 내게 준 건 화장품이 아니었구나. 자신감이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제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현우 중위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서 영어로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피부과 체험기 폴란드 여군의 솔직한 후기.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손가락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폴란드 해군 대위입니다. 외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1시간, 2시간,
어느새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적고 나니 뭔가 후련했어요. 이런 걸 누가 볼까? 그냥 개인 기록으로 남겨둘 생각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동료가 말했어요. 엘라, 너 블로그 하는 거 알고 있어? 블로그요? 응. 한국 체험기 올린 거. 벌써 조회수가 1000명 넘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올린 게 벌써요. 점심시간에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군인도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는데 많은 생각이 드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이야기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홍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엘라 대위, 잠깐 오실 수 있어요? 홍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블로그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해외에서도 많이 공유되고 있고,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특히 유튜브에 올린 영상 봤어요? 유튜브요? 전 영상 안 올렸는데요. 다른 사람이 당신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K-뷰티는 군사 외교보다 강하다. 폴란드 여군의 한국 체험기. 제목이 이랬어요. 조회수가 5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네. 당신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댓글을 읽어봤어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게 진짜 소프트 파워지. K-뷰티가 세계를 바꾸고 있어.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쓴 글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이야.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엘라 대위님, 한국 방문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갈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양국 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스킨케어 하나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날 밤 카밀라 소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라, 한국 재방문 승인이 나왔어. 정말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문화 교류 사절로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네, 돌아와서 부대 전체에 발표 좀 해줄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변화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아무 기대도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두 나라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부 하나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니, 피부가 아니었어요. 진짜는 사람이었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완전히 달랐어요. 설렘으로 가득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 언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라 대위님, 한국에 다시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어요.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공식 일정은 며칠 후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시간이었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바로 나섰어요. 목적지는 뻔했죠. 청담동이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몇 달 만에 다시 오는 그곳. 김지은 원장의 피부가 앞에 섰습니다. 엘라님 아니세요? 원장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다시 왔어요. 정말 유명해지셨던데요. 블로그 읽어봤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도 관리받으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말을 망설였어요. 사실은요? 제가 정말 변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벌써 충분히 변하셨는데요. 관리를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편안했거든요.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원장이 말했어요. 폴란드에서도 관리하셨나 봐요. 네. 조금씩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꾸준히 했거든요. 다음 목적지는 그 미용실이었습니다. 이현우 디자이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오, 엘라님. 진짜 오셨네요. 네. 약속 지켰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어요. 가위 소리가 들리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몇 시간 후,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와, 정말 예쁘세요. 직원들이 감탄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저녁에는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했어요. 엘라 대위님의 블로그가 양국 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이런 게 진짜 외교죠.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정말 스킨케어 때문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신 건가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뭔가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었거든요. 군인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성으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온 겁니다.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뷰티는 무기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때의 저.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건 화장품도 스킨케어도 아니었어요. 자존감이었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믿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어떤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지 기대했습니다.